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네. 나네요. 이지왕이라고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아네라는 이지왕. 영화가 있어요. 평생 보수만 괴멸시키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보수를 망쳐놨는데 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이게? 김정재 의원, 이미자 예. 의원 이 두 분들이 예. 비공개 의총 때 어떠한 얘기를 했고 어떠한 뭐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네.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이 건진을 만났어요. 무신 정권이 한 번에 끝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번에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해라. 황금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폰. 아 건진폰이 황금폰과 법사폰의 대결이 지금 될 거라고. 왕자 썼잖아요. 예, 왕자. 예, 손바닥에 그걸 왕자 써야 된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게 건진법사라는 얘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아 그래요. 소문으로 나 있었죠.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네. 나네요. 이지왕이라고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아네라는 이지왕.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뭐 참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별 뉴스들 가운데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저를 또 반성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내란 모의를 그 롯데리아에서 했다는 소식을 보고 이렇게 큰 일도 저렇게 소박하게들 준비하는데 우리는 너무 좀 뭐 점심에 뭐 탕수육도 먹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는 읍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읍천리가 있습니다. 읍천리에서 중요한 네. 얘기 하시죠. 더 이상 이제 큰 이야기는 꼭 뭐 무슨 밀실 뭐 이런데 내실 이런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도 있겠다는 반성을 또 스스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읍천리 커피와 함께 우리 시사 또 정치 이야기 풀어주실 장성철 소장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읍천리의 유자를 좋아하는 남자 장성철. 유자 참 맛있죠. 유자. 예, 너무 달지 않고 네. 네 새콤달콤. 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음료 좋아하실까요? 저도 읍천리 사랑하는데 내란 모의 하려면 읍천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서울에서 하면 안 될까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읍천리 매장이 커피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에 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디 충청도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해서. 참고로 이건 저 경상도에 있는 경상도예요 읍천리는.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 좀 해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롯데리아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대통령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비협조적이네요. 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랬잖아요. 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음. 구체적으로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모양새는 당당히 누워 계신 모양새입니다. 수사 거부, 뭐 수령 거부, 출석 거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헌재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안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송달 확인이 안 됐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출석하라고 얘기했고 검찰에서도 출석하라고 2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는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송달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랬고 네.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와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18일 예고된 거 안 간다. 오늘 거 안 간다. 공조본 거. 네. 21일 것도 지금 당장 출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버티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텨도 되긴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죠. 뭐 버티면은 강제 수사할 수 있으니까 네. 버티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언제까지 이런 마음인 것 관계가? 같아요. 이런 마음. 얘네들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걸 몰랐다고요? 네. 어떻게 나한테 검찰 이럴 수 이놈들 있지? 네. 이거요? 아니 김건희 무혐의 주던 애들이 갑자기 네.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무책임한 게 뭐냐면 본인과 함께 여러 가지 내란을 음모하고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구속당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아. 비겁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 가장 그 수계 예, 더 벅 우두머리인데. here. 뭐 본인 그렇게 해놓고 네. 지금 밑에 사람들 지금 다 감옥 가 있는데 그 벅스탑스 뭐예요, 히어가 지금? 조금 내 앞에인가 내 바로 앞에서 다 끝난다. The 아, book stop there. 거기에서 거기에 니어 히어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여요. 그 수사를 좀 당당하게 받아라 아 그래야죠.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근데 그냥 나가기 네. 싫어서 감정적으로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전략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말이야 예. 서로 경쟁하듯이 예. 지금 그래도 대통령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예. 그런 부분들 출석 요구 니들끼리 좀 수사기관끼리 정리 좀 해. 교통 정리해. 아, 조율해서 이렇게 와라.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 화만 더 돋구고 있다. 음. 김준일 평론가님이 저보고 웃어요 막. 아니에요. 요즘 뭐 웃은 게 아니라 네. 지극히 뭐 지당하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동의하는 표정이었고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 대통령인데? 내란까지 일으켰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고 뭐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뭐 본인이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믿지 네.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지도자였으면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네. 사실은 이렇게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뭐 변호인 끌어모으고 이거 통치행위라고 하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절차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네. 헌법재판소 이제 의결서를 안 받은 거 네. 요거하고 검찰의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 두 가지는 조금 이제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다르게 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 의결서를 안 받은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시간 지연 전략이에요. 지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도달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야지만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일 날 첫 기일을 이제 잡았다는 게 헌법재판소 측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아.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아니, 같아요. 계속 안 받으면 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칙이 뭐냐면은 이게 예. 그러니까 민사 재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해외 출장을 갔을 수도 있고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표현은 이제 패문부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문이 네. 닫혀 있거나 당사자가 집에 집에 없거나. 없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 뭐 소송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결서라든지 헌재 의결서도 이렇게 전달이 돼야지만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웃긴 게 좀 황당한 게 있잖아요. 관저에 있는 거를 뭐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네. 5,100만 명이. 초인종이 오잖아. 도달주의의 그 취지라는 게 예. 정말 뭐 선의로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하려는 게 아닌데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뭐 집에 없거나 아니면 뭐 전달받을 사람이 그렇죠.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법 취지가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이미 뭐 본인이 한 걸 본인 방송에 맨날 지금 유튜브마다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뭐 모르거나 안 받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네. 뭐 그거 동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고 하는 거고 헌재에서도 만약에 또 안 받으면은요. 네. 거기 뭐 이게 모두가 이제 사실상 아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럼요. 그러니까 경호처나 뭐 그쪽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가 전달된 걸로 이제 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법적 절차가 미비했네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물고 늘어지고 시간을 끌려고 할 텐데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검찰 조사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소환 요구를 하고 네. 검찰에서도 이제 2차 2번을 했는데 3번 보통 이제 2번 이상 안 나가면은 2번 이상 안 나가면 세 번째는 체포영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있을 거예요. 체포영장 체포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것 뭐 이쪽에 동정 여론이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 결집시키는. 결집시키기 위해 체포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체포되는 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 어쨌든 나가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유불리를 따진다고. 제가 이제 법을 예. 잘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사들이 네. 아니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정권을 찬탈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냐 예. 이런 식의 항변을 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신혜영 기자님, 네.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조치들을 했잖아요. 네. 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해가지고 그걸 뭐 압수하려고 했고 네. 국회에 헬기를 내려가지고 총창 군인들을 통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정권 찬탈이고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봐야지. 이렇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우리가 권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무슨 권력 찬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오로지 그 대통령의 권력 혹은 뭐 행정부의 권력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고 아니, 자기네들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입법, 사법, 행정 다 우리 모든 건데 권한 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서 뭘 뺐냐? 그렇지.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아 진짜 좀 그런 게 석동하면서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정권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란을 일으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반박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때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저는 그렇네요. 네. 아니 왜 자신 없이 얘기하세요? 자, 자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피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근데 헌재가 지금 뭐 좀 호락호락 뭐 이렇게 좀 봐줄 상황으로는 안 보여요. 자기는 그렇게 화났어요? 네, 네, 헌재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어차피 뭐 못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변호인단 꾸리고 있고 다 이미 탄핵 심판 진행 뭐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국무회의 그 이제 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 이후 그 전후에 그 국무회의 기록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누가 거부했고 뭘 했는지 그 과정에 담긴 그 계획을 이제 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근데 요구를 그 했고요. 회의록은 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죠. 안 했대요. 국무위원들이 안 그때 썼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얘기했는데, 뭐 없다 이런 네.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누군가는 기록한 사람이 또 찾으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트에다가 네, 뭐가 됐든 대통령이 메모라도. 화를 내고 예. 계엄하겠다고 했다. 네. 나는 어떡하나 뭐 이런 거.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잖아요. 네. 단장이 법사위원장 정청래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 측에도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증거 목록 같은 것들 지금 뭐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갖고 있는 증거 목록들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뭐 그 비화폰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계엄 당시에 사용했던 네. 비화폰의 통신 기록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경찰에서 특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경호처나 이런 데 막혀서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대통령실이랑 뭐 경호처에 대한 그 이제 경호처 서버에 보면 네.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김용현 장관이 주고받은 그 비화폰의 통화 기록 같은 게 그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 서버에. 네. 이거 찾으러 어제 갔는데 막아가지고 8시간 대치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예.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 때문에 그래요. 네.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네. 그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기서 책임자가 어. 누구예요? 경호처장? 경호처장이나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 대통령실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대통령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그럼 권한대행이 그럼 권한대행이 아마도? 허락을 해줘. 그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허락해줘야 된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군요. 뭐 사실 확인하시는 거예요? 팩트 체크? 사문자답. 네, 네. 끄덕끄덕.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군사 기밀이 있는 데는 함부로 못 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니까 한번 네. 대치해서 무산되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막을 근거가 있어요. 근데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과 다르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호처가 막으면요. 이거는 법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오. 방해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긴급 체포랑 체포 영장은 또 달라요. 긴급 체포는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기에서
경호처에서도 막을 근거가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 있는데 무슨 네.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 증거인멸을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긴급 체포는 아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장이 나온 거는 뭐 잠깐 저항하는 신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막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체포 영장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는 약간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혹은 뭐 수사를 좀 방해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법정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렇게도 하는 거고 네. 또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 마다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 이종 믿지 말아요. 아유 뭐 한두 분입니까? 아니 그래도 네. 마지막 최선의 도리를 지켜라는 건데 네. 좋아 1차 요구서, 2차 요구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 네. 자진 출두하는 게 맞죠. 음. 자진 출두해가지고 제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어떻게 괜한이 생각하세요? 행정력 낭비이고 경찰도 거의 그러니까요. 뭐 갔다 6시간 대치하고 뭐 이런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1차, 2차, 3차, 4차 예. 본인 입장 밝힌 거 다 보면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아, 볼까요? 근데 그 직접 지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예, 내가 예, 직접 예. 나가서 내 입장을 변론하겠다. 이게 네. 좋은 전략이라고 우리가 근데 평가할 수 본인이 제일 있을까요?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수사도 하고 네. 거기 참여도 하고 했으니까 음.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빠져나갈 수 있느냐 네. 본인의 피해.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변호하는 게 답답할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한 59분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또 뭐- 재판장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계속 얘기해. 네, 잠깐만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그게 왜냐면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본인 성정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본인도 생중계 하면 좋을 변론하다가 거야. 막 생중계. 버럭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론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냥 본인의 성격, 성품이 그 자리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아. 요 정도 사안이면 사실 생중계 하는 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 생중계 이 정도 국민적 관심사고 네. 이 정도 아니, 큰 근데- 일이면 그러니까 지금 헌재하고 요거 네. 좀 구분해야 되는데 헌재에서 이 변론과 관련해서 생중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헌재가 판단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그러니까 헌재의 변론에 나가겠다고 하다가 생중계 안 한다고 하니까 생중계 하면은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원래 입만 진짜? 벌리면 굴하기 때문에 어제 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가 직접 나가겠다고 하다가 헌재에서 생중계 안 한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럼 생중계 하면은 내가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헌재가 왜 생중계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뭐 최고 나중에 결정문 읽을 때는 하겠죠. 네네네. 그게 아니라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이 쉽게 얘기하면 선동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여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 우파여 결집하라. 다 거리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TV를 통해서 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중계를 안 하니까 왜 안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헌재가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 아. 이런 식으로 이 범죄자의 얘기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네. 뭐 물론 당연히 보호할 권리, 변론할 권리를 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선동 목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선동이 된다? 저는 오히려 이 지지층 실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네. 윤석열이 이렇게 확실하게 부정선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이 사람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음모에 대해서 이런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미 우파들 유튜버에 있는데 네. 한 번 윤석열이 이를 벌릴 때마다 네. 그런 마이크를 쥐어질 때마다 더 그 사람들의 확증 편향은 더 강화되고 더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저는 이게 맞다? 예, 이런- 그러니까 생중계 안 하는 게 맞다. 안 제가 하는 게 보기에는 맞다? 예, 이 국가를 위해서. 생중계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게 윤 대통령 측이었나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사실 이 변론 과정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약간 당연히 생중계를 했던 박근혜.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것도 최종의 결정 내리는 날만 그렇죠, 생중계를 그렇죠. 했던 예. 거고 그 앞선 변론은 생중계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금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우리가 본 영상들은 뭐지? 뭐예요? 네, 기억이 나잖아요. 그걸 녹화를 해서 나중에 사후에 기자단에게 배포를 해서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변론 직후에 녹화본을 제공한 거지 생중계를 한 전례가 노무현 때도 박근혜 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생중계 안 한다고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은 서정욱 TV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서정욱 TV요. 유튜브 나가가지고 서정욱 TV, 이봉규 TV, 고성국 TV, 네. 배승희 TV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정규제 TV TV 나갔듯이요. 전 나가서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을 아. 지금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안 봐도 비디오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이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보는 걸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들어보죠 뭐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좋아요. 예. 자 그럼 저희가 한번 JTBC 데려와서.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방 네. 막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들어오는 생각하세요? 걸요? 네. 아니 왜 아니 뭐 한번 들어보죠. 저를 여러분이 예. 하실 패널로? 때 저를 패널로 패널로? 꼭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안 된다 그러면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요 재판 아. 뭐 지연 관련해서 또 야당에 대한 이게 비판도 있군요. 어저께 사실 네. 법사위가 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오. 이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인가 이제 국민의 의원들 향해서 막 이 내란 공범들 막 해가지고 막 일부 퇴장하기도 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하나 붙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뭘 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도 재판 지연하고 있는 거는 매 한 가지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이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일단 항소심을 가려면 이제 재판부에서 접수 통지서라는 거를 이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네. 이제 그걸 보내고 나서 항소 이유서 이런 거를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냈는데 그 서류가 이사불명으로 접수가 안 됐대요. 이사불명은 이사 어떤 갔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사를 갔나 봐요. 주소지가 옮겨졌나 봐요. 그래서 이사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니까 새로운 주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보냈대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김준일 소장 말씀하신 대로 폐문부재.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서 또 송달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아예 직접 법원 소속 행정관이 직접 사람 있을 시간대 맞춰 갖고 찾아가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2심을 진행하려면 변호인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안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을 해라. 누구라도 선정을 해라라고 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도 뭐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네. 측이. 아니 당 대표실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누가 어디 있는지는 뭐 다 알아요. 이게 네. 주소지로 보내라고 했겠죠. 아 주소지로. 자택 네. 주소지로. 아유. 직장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자택이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다. 네. 서로 네. 웃겨요. 네. 서로 그냥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빨리빨리 해라 막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빨리빨리 재판 네. 받아라 이러고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절차 진행 중이지만 이 지금 대통령 탄핵 이 내란죄로 인한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심판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뭐 지연한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건 사안이 절차상의 다르다. 문제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떠한 범죄 행위에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를 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고의로 알면서 질질 끌고 회피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지 경중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뭐 짧게 얘기할게요. 네. 누가 똥인지 누가 겨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뭐 민주당에서 물론 이거 탄핵 심판 지연되는 것도 문제가 크죠.
근데 구질구질합니다 진짜.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창피해요, 진짜. 본인들은 뭐 이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논리면은 윤석열도 절체절명이에요. 예. 뭐 누군데 절체절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야당도 야당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이거 야당에 이런 뭐 비판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야당이 더 강하게 대통령 혹은 더 강하게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스스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제 취지신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존중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잖아요. 너희들도 나빠 막 손가락질하니까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유죄 나오고 1심 판결 유지되면은 야 이거 이재명 대선 출마 못하는 거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게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나빠요. 이런 거는 양비론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둘 다 잘못했죠. 예, 아니 둘 다 잘못한 거는 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양비론인가? 잘못 없는데도 양쪽을 다 비판해 양비론 제 욕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와요? 그 얘기해 주시는 거면. 네, 두 분 다 욕들이 많습니다. 아. 물론 제 욕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네 롯데리아로. 롯데리아로 갑니까? 롯데리아로 네. 왜 이렇게 롯데리아에 집착해? 롯데리아. 롯데리아 뭐 광고 지금 뭐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롯데리아가 지금 특히 어디 무슨 역이었죠? 상록수역. 상록수역. 네, 안산의 상록수역. 거기가 지금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작전 지시를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계엄 성지. 계엄 롯데리아. 성지. 와 지금 내란 세트 나온다고 지금. 계엄 거기. 버거. 네. 이거를 계엄 버거 낼 생각 없다고 롯데리아 본사 측에서 입장을 낸 모양인데. 공식적으로 냈지만요. 그런 거 낼 생각 없다. 당연히 그걸 왜 네, 내겠어? 그렇죠. 아이고야. 자, 네. 참. 아유 웃겨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 이거? 아니 근데 자. 이 작전을 어디서 했느냐는 뭐 롯데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전을 어떻게 누구와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엄 모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난 1일 12월 1일에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하고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 정보사 소속 대령 2명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노 전 사령관이 자자 너 일단 햄버거 좀 먹으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하면서 네. 일단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그날 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들어가면 돼. 그랬더니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정 대령이 저희 쪽에는 IT 전문가가 없는데요. 일단 들어가 인원 짜고 일단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보사 너희 다음에 진급 인사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선 버거 먹고 얘기하자. 예, 먹으면서 이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아무리 전 정보 사령관이지만 민간인이잖아요. 네. 민간인에게 현직 정보사 대령들이 지시받고 뭔가를 논의하고 그 말 듣고 또 진짜 선관위 들어가고 진짜 그랬을까요? 전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네. 잘못한 거 아닐까? 여기 CCTV도 지금 국수본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등산이나 가자라고 네. 그냥 롯데리아에서 등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게 설마 이게 참 이 내용의 증언이 네. 그냥 이거 누가 옆에서 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이 지시를 군인들이 받은 얘기했어요? 정 대령이 검찰에서 진술을 또 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군요, 진짜. 도대체 이 노상원이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김용현의 꼬붕인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김효명보다 아마 세기수, 육사기수로 세기수 아래인 걸로 알려져 있고 경호처 박근혜 정부 때 또 경호처 차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루트로 같이 김용현과 같이 근무를 하거나 그래서 가까웠던 사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김용현과 노상원이 만나면은 네. 항상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나라가 큰일이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이게 이제 부승찬 의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김용현이 그렇게 그 이제 장성들한테 그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 링크를 그렇게 카톡으로 보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예. 맨날 보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리액션을 장군들 입장에서는 이거 리액션을 어떻게 하나? 어머 진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트병 뭐 공감하면 엄지척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체리따봉 해야 되나? 체리따봉 해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맨날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노상원이 뭐 지금 이 포고문도 지금 초안을 작성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방금 경찰에서 지금 나왔는데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는 현재 정보사령관이죠. 네. 이 세 명이 계엄의 사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노상원이 깊숙이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노상원뿐이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민간인, 전직 군인들 전직 중에 군인들. 이게 헛된 꿈을 망상을 꾸고 이렇게 네. 했었던 사람이 노상원뿐이었을까? 이거는 이제 군 숙정 작업, 이제 정화 작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질 텐데 이게 줄줄이 노상원을 이제 소위 말해서 노상원을 수사를 하고 족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직 군인들도 줄줄이 달려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같이 모의하거나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생각이 들고요. 아 롯데리아는 진짜 아니 롯데가 지금 우승도 92년도에 못하고 지금 한이 맺혔는데 이게 슬퍼, 롯데가 슬퍼. 무슨 죄입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네. 롯데 그룹도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이게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거를 하자면은 예전에 통진당 시절에 네. 이석기도 내란 모의할 때 롯데리아에서 했다라고. 아, 그때. 진짜요? 예. 그때 아. 기사가 있어요. 예. 내란에. 예. 성지네. 내란의 성지예요. 그래서 롯데리아가 아이고야.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이 제출을 했는데 네. 그때 너무 이제 소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아. 걱정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롯데리아에서 근데 모여가지고 예. 왜? 기억나. 왜냐면 제가 그 재판 들어가서 쳤거든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내란을 하려면은 역시 롯데리아에서 해야 되는구나. 내란 아니 모임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요. 실패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왜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내란 모의하면 이상하잖아. 맥도날드나 애국자들이어서 국산을 애국자들이어서 국산에 갔나? 근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롯데리아 측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네. 여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백색 소음을 이렇게 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조금 묻히게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없는데 은밀하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 이상해 보이고. 안 이상해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구나 롯데리아가 내란 음모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장사가 잘 됐구나 뭐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 누가 들어도 의심은 안 그건 할래나? 아무도 안 믿지 않을까요? 아무도 하도 황당하니까. 아니 아저씨들 저기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는데 누가 그거 신경을 쓰겠어. 피하지 이렇게. 야 선관위에 권총 차고 들어가 이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아 롯데리아에서 하면 네. 아 오히려 무슨 저 게임 얘기인 거 지하 알지 않을까요? 지하 뭐 이런 데서 모여서 하면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엿듣을 수도 있는데 네. 롯데리아는 오히려 그런 게 걱정이 없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를 이제 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전 항복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진짜 아무리 머릿속을 돌려봐도 적당한 논리와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현직 군인들만 저 있는 게 아니라 전직 군인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직 군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군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자신이 얼마 전까지 저 장악하고 있던 그 부대라면 자신의 말을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한 건가요? 근데 그거에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죠, 심리면 당연히. 그러면 들으면 안 되고 네. 결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뭔가 약속하지 않았을까? 노상원에게 네. 아. 뭔가 약속을 하고 군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테니까 이번에 성공하면 네 세상이 오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뭐 뭐 움직이겠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거 전직 장성들은 보면 군납 관련된 뭐 이런 거 이제 크게 한 그럴 번씩 수 있죠. 해드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정보사령관이라서 그런 쪽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직을 주려고 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정부 내 직을. 요직이라든지. 네, 네. 자, 근데 지금,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지금 롯데리아 관련 여러 패러디가 지금
굉장히 홍수인데 음. 니들이 개엄 맛을 알아? 라는 패러디. 그 맛을 좀 살려서 말씀해 주셔야지. 니들이 개엄 맛을 알아? 이거요? 예. 네. 근데 그 어저께도 그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국방 또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국밥? 나와서 국방. 국방.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상호라고 하는 현직 정보사령관은 조직을 장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종의 어떤 바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 정대령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 당시 롯데리아에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지시의 주체는 계속해서 노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지시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 지시가 노상원이고 그리고 나서 이 회동 다음에 또 별도로 이 노상원이 또 그 정모 대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정선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니들 부대원들 교육 자료로 써라. 부대원들 지금 인원 몇 명이 모였느냐, 너 제대 얼마 남았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하긴 있습니다. 대령들이면 이제 별을 다느냐 못 다느냐 예.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점 포인트를 좀 팍 치고 들어갔겠네요. 내가 저 김영현 장관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성공하면 너희들 바로 별이야.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부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 하나하나 다 무너뜨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또 노상원 얘기 짧게 더 한마디만 더 네. 하면은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노상원이 군대 그만둔 게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부하 여군 성추행해가지고 잘렸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언론 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구질구질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명예 제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군의 날에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 쿠데타로 뭔가를 뭐 본인이 뭔가를 그렇지. 한 자리 하게 명예회복한다. 명예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군대 내에서도 솔직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해가지고 잘리면 이게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게 정보사를 이제 장악을 못한 문상호나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쿠데타를 꽤 오래 전부터 내란을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음.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부대장이나 뭐 이런 게 중간에 심어놓은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서 갑자기 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부 정보사 같은데도 어쨌든 자기네들의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인사를 내면은 뭐 여러 가지 지휘관들이 있으면 절반 정도는 내부에서 승진, 네. 절반은 외부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결국 바꿔가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주요 보직들을 정보사에 이제 내부.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려오니까 음. 이게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까지 데려와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령관까지 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요. 지휘관들이 이제 딱 말을 하면 바로 그 명령이 그냥 착착착착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말을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악력인 건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지휘관이 됐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썩 아주 잘 듣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용현이 차라리 그러면 야 전직 저 장악 잘하네 걔를 그러면 좀 써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그런 이해하면 목적까지 되겠군요. 그런 기선- 목적까지 기선 실세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보사령부가 해외 대북 군사 정보 수집 및 기밀 첩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 인간 정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그 대북과 관련된 사령부인데 네. 왜 여기를 이용하려고 했을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한마디로 진짜 정신 세계가 정말.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선관위 서버 그 무정 선거 요것도 이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아마 있는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서버 다 털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죠. 아무래도 아니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정대령이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라고요. 저희 쪽에 IT 전문가가 없는데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 들어가가지고 정보사 요원들이 서버 이렇게 사진 사진 촬영. 찍잖아요. 서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안에 뭐 이렇게 뭐 이걸 아. 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네. 찍는 게. 참. 야 카피해와 그러니까 이제 카피를 한 거지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카피를. 네, 아이고야. 서버 이거 찍어갖고 갖고 와 이렇게 했는데 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구나. 왜냐면 나중에 선관위에서 기록 뺏긴 건 없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확보했습니다 한 게 아닌가. 근데 정보사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튼. 인간 정보에 많이 그렇지. 집중했다고 휴민트 쪽입니다. 그런 정보군요. 네. IT 정보가 아니고.
자, 그렇게 민간인이 현직 사령관을 만나서 그리고 그 주요 그러니까 보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지시를 내리는 이 정말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고요. 그것도 그나마도 제대로 안 됐고요. 네, 큰일 났어요.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 또 수뇌부들은 따로 또 모였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사실 다 수사 대상인 분들인데 네. 이게 조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정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저녁에 네. 삼청동 안가로 관용차 몇 대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보도도 했었는데 지금 그 대통령 안가에서 4일 밤에 회동한 멤버로 확인된 사람이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렇게 4사람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대통령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확인된 참석자 4명 중에 3명이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휴대전화 교체는 우리가 그냥 이꼬로 이게 딱 나오는 게 증거인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무지막지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일제히 같이 바꿨다는 거는 이전에 어떤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난 제출 안 하겠다 혹은 이 증거를 좀 없애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뭐 네. 주고받은 문자 다 지우더라도 포렌식하면 다 나오니까 휴대전화 자체를 그냥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많은 검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된다라고 예상이 되면 휴대폰부터 바꾸든지 휴대폰을 버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으니까 네. 이분들 법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거부터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감출 것이 있는 거죠. 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밝혀지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이전 휴대폰 그거 확보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전 쓰던 핸드폰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은 보통 거의 모든 정보들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역들이 다 휴대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확보 못하면 사실 중요한 증거들을 꽤 많이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이죠. 네. 이미 그러니까 파손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전 핸드폰을 네, 이전 핸드폰을 굳이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처럼 이걸로 딜을 하거나 뭐 이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유리하거나 뭐 어디 딜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라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네. 혐의를 받고 있으면 저는 바로 뭐 파손을 하지 이거를 바꿨다고 그 옛날 폰을 어디다 숨겨놓고 이러지도 않을 거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벌어준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다 체포해가지고 빨리 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늦춰지고 하면서 지금도 증거 인멸할 시간들을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시간 문제가 진짜 좀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신속성에서 조금 수사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좀 늦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어쩔 수 없나요?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조사할 때 또 순서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우선순위도 있는 것 같고 또 인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인력이요. 그렇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주요한 혐의자들 그 사람들부터 뭐 경쟁적으로 잡아들이고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공조수사본부가 제대로 좀 여러 가지 협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근데 장성철 소장님. 아니 이러한 비상시국 하에서 제가 음. 막 좀 가볍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매가리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제 네. 저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고 네.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지만 전 네. 보수파 쪽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고 평론가 하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윤석열 찍어야 된다고 아, 그렇게 외쳤던 이전에? 사람인데 이렇게 확 정말 반헌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무너지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아, 그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힘 빠지고 분노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치킨 시켜가지고 혼자 술 먹었어요. 어느 생전 날이죠? 처음으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아니, 탄핵 국회에서 통과된 가결된 날. 아. 저 혼자 집에서 혼술 마셨다니까요. 1시간 동안. 네. 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탄핵 반대한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진영 자체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네.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 이 상처가.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보수에. 영상이 막 남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봤고 네. 총찬 군인들 국회 난입하고 앞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야 그래도 뭐 보수의 이런 가치를 뭐 이러면 이제 야 너네 내란한 애들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할 내란 말이 동조당 없어지잖아요. 뭐 이런 거로 손가락질 받으면은 음. 그냥 영남 TK 지역에서 뭐 항상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지자들 빼놓고는 다른 지역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네네. 저는 그게 참 상당히 한탄스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좀 저기 할게요. 알겠습니다. 좀 힘내주시고. 아니, 솔직히 또 지금 막 예전처럼 하면 또 네. 저 자식 저건 철이 없이 지금 뭐고 좋다고지 여기 나가서 해거리고 막 가볍게 까불면서 하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성철이죠. 근데 장 소장님 더 슬픈 얘기 이제 계속해야 또? 되는데 왜? 국민의힘 도대체 왜 탄핵에 반대했는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탄핵 표결 2차 탄핵안 표결 앞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수계산 표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찬성 밝힌 사람이 7명 있었고 물론 결과도 달랐던 얘기가 있지만 세 보니까 한 9표에서 12표 정도가 넘어갈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까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탄핵 반대해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열심히 좀 이렇게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문서를 놓고 이거 보시라. 이거 네. 읽어보고 판단해라. 네. 라고 이제 준 문건이 있었대요. 어떤 문건이에요? 1, 2차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 비교 이런 제목의 문건인데 네. 아무튼 뭐 비교고 뭐시고 보다 중요한 게 노란색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 특히 2차 탄핵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문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쳐가지고 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을 빨리 해제하게 하는 거를 추경호가 막았다. 그러니까 추경호도 내란 공범이다. 심지어 추경호는 윤석열이랑 직접 통화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 내란 당시에. 네. 그럼 추경호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면 그렇다면 추경호의 말을 따라서 당사에 머물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까지도 나중에 같이 이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반탄핵으로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라는 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게 맞다는 거야? 아니면 추경호가 거기에 아니, 국민의힘 공범- 의원들 국민의힘 네, 의원들의 그러니까 마음들이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우리까지 다 조사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문을 통과시키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는 네. 다 이거 내란 방조 동조 혐의로 같이 조사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네. 야 진짜 저 탄핵당해가지고 직무정지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예전처럼 보수파 진영 완전히 또 망가지고 수사 막 사람들 끌려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겁남.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야 이거 탄핵시켜가지고 조기 대선 나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지름길 꽃길 깔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아니, 이재명 되면 우리 네. 진짜 죽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럼 입장이 뭐예요? 저 내란이 아니니까 탄핵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내란은 맞는데 탄핵까지는 좀 그래? 이거예요? 아니면 내란도 같아요, 맞고 탄핵도 맞지만 우리는 못 하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도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장성철 쟤는 뭐 이러지 말고 저는 국민의 입장을 네. 우리 앵커님이 물어봐가지고 얘기한 거다. 네. 저희 그렇죠, 입장과는 그렇죠. 상관이 없다. 네네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당이 입장을 좀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했지만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 탄핵도 부당하다. 그래서 탄핵 심판 나오는 것도 나는 우리는 반대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잘못됐지만 비상계엄 잘못이고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당의 정권은 못 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탄핵은 반대다라든지 뭔가 이제 말이 되든 안 되든 명확하게 좀 정확한 지적이시라고요. 그래야 그렇습니까? 된다고. 네.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텔레방, 단톡방 네. 아니면 비공개 의총이라는 네. 제한된 공간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게 네. 쥐새끼, 배신자, 레밍, 이기주의자, 부역자 이렇게
찬성한 12명 의원들 모아놓고 특히 대구 경북에 그 목소리 큰 의원들이 계속 인민 재판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신들이 야 이거 정말 탄핵 막으려고 했으면 본회의장에서 투표형이 안 이루어지도록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처럼 막 국회의장이 막아버리네. 사회 못 보도록 막고 네. 그래야 용기 있는 거고 그래야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욕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 네. 자기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 가지고 투표하고 반대표만 던지고. 가만히 있다가 의총장 가가지고 이 나쁜 인간들 저것들을 다 쫓아버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정말 인간계에서. 실명 박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 역사의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니까요. 물병 던지고 네. 막 나가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쯤에서 화가 나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한번 등장해 주실까요? 뭐 사실 장성철 소장님이 정말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가 이런 게 아닌데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다. 지금 보수를 괴멸시키는 게 누구냐? 네. 윤석열을 탄핵해가지고 보수가 괴멸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이제 경향신문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가 칼리지 교수가 썼는데 친윤의 패거리 도당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윤석열 탄핵이 돼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했지만은 더 이상 이제 좀 뭐 포기했다, 희망을 버렸다 이 정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우리가 공유를 한다라면은요. 내란을 저질러도 탄핵을 반대하는 게 85표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이상 뭐 내란뿐만이 아니라 뭘 해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저 정도 나오겠구나. 이 정당한테는 100석 이상 주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들고요. 네. 왕당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왕당파. 네. 네. 제가 여러 번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네.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긴다, 왕으로 여긴다라고 얘가 얘기를 했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뭐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우리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희생했다, 막 이런 종교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좀 팬덤 정치에서 많이 그런가요? 쓰인다, 네. 예 그런다라고 비판했지만은 훨씬 더 심각한 게 이 보수 쪽인데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부를 못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 이 정당이 지금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지금 2년 반이 좀 넘었는데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지도 체제가 지금 11번이 바뀌고 12번째 바뀔 지금 목전에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 하라고 하면 하고 계엄을 하라고 해도 왜 이렇게 계엄까지 왔는지를 되짚어 보면은 그냥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금 왕당파처럼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입헌 군주정의 신민입니다. 예, 이 그들이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선 예, 그냥 왕이 시키면 말을 듣는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친윤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정상적이면은요, 지금 동료를 탄핵 찬성을 찍은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죠. 이렇게 보수를 괴멸하고 이 김웅원 얘기대로 평생 보수만 괴멸시키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보수를 망쳐놨는데 아직도 윤석열한테는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이거-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이게? 보수 평론가들이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 설명할 때 예들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항상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국모 뭐 이런 거에 이제 비유를 뭐 국모로 생각한다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모의 비유를 많이 하고 대통령도 하여튼 왕 뭐 이런 거에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 그러니까 그런 시각 차이가 보수 진보에 좀 있다는 화가 말씀까지 많이 나요. 주셨고요. 보수를 완전히 의총에서 음. 물병 던진 사람 누구예요? 제가 이름 얘기를 하면 네. 제가 그거는 또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나서 재판 받으라고 송달서를 거부하더라도 네. 막 딱지가 다 붙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는 줄 알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방어권 행사가 안 돼서 네. 그 신혜영 기자님이 아시잖아요. 신혜영 기자님이 얘기하시고
회사에서 변호인 붙여주는 걸로 하시죠. 아, 원래 물병은 몰라서 저 물어본 건데. 물병을 원래 던져버리- 던져버리는 거는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아 지금 혹시 맥락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네. 그 이제 탄핵 가결되고 나서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너 때문에 지금 탄핵 가결된 거 아니냐 하면서 물병을 모 의원이 던졌다, 네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네. 이거는 좀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 이미자 예. 의원 이 두 분들이 예. 비공개 의총 때 그 찬성파로 보여지는 의원들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했고 어떠한 뭐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네.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 의원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10명 정도 목소리 음. 큰 의원들이 네. 상당히 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아. 그분들이 대부분 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인데 음. 그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완전 히 국민들한테 버림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좀 과하게 뭘 할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으려면 그보다는 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우리랑 뜻이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좀 강하게 얘기는 해줄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워낙 이제 발언권 센 이런 분들이라? 것들이 세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 장르만 여의도 팀 한 50명 모여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정영진의 막 당신 말이야 제대로 뭐 하는 게 뭐 있어 막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러지 마 이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아니 뭐 그러니까 제대로 네.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건 팩트긴 하니까 제대로 하는 거 없지 아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누구 예상하세요? 차기 비대위원장. 예. 아니 뭐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저는 원래 권영세 의원 예. 뭐 좀 유력하게 봤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네. 예전에 2차 김옥균 프로젝트 썰이 나왔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 다시 끌어내린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차기 그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면은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고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권영세, 권성동, 약간 쌍권총 이 두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체제가 어쨌든 권성동은 원내대표 오고 그러면은 네. 권영세 의원이 하지 않겠냐.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수혈을 하지 않고 네. 내부에서 찾는다고 하죠. 중진 의원들. 그러면은 권영세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나경원 의원도 욕심을 낸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권성동 의원이 그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큰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친윤이라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집단지도 체제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네. 각자 도생 각자 이익을 챙기는 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별로 권성동이 한다라고 해서 별로 조율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있어서 이 당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데만 남았구나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당은 그냥 권성동 90명으로 구성된 당이 됐어요 이제. 예, 그냥 권성동 1, 권성동 2, 권성동 3. 그래서 하는 게 지금 네. 탄핵 어떻게 하면 시간 지연시키느냐.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냥 망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탄핵의 강 얘기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 지금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자 사설은 조선일보가 너희들 누구 보고 지금 정치하고 있냐 네. 이런 거 사설을 쓰기도 하고 오늘 썼는 게 이러다가 지금 보수 다 괴멸해야 되겠다. 권성동 같은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네. 다 망하겠다 이런 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내란의 강 이제 탄핵의 강 피하려다가 계엄의 강에 계엄의 계엄의 바다. 바다에 예, 빠져버렸다. 예. 바다에 빠졌다.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증진 의원들 만나서 네. 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좀 겸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 수사 이런 것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대선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이 과연 그 두 가지를 원만하게 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어쨌든 이번 이제 비대위원장은 대선 때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나경원 의원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까지 좀 겸임하는 거를 좀 원내대표도 있다. 하고 네, 비대위원장도 네. 하고 또 저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김무성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 겸임을 몇 달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삐거덕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일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권성동 의원이 경륜과 경험이 있고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의견 충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 저기 김준일 평론가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아까는 막 웃으며 쳐다보고 지금은 막 한심하다는. 아니,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네? 아니, 지금 내세요. 보수파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저는 잘 뭐 빼야 돼. 보수가 잘해야 진보도 잘하고 뭐 민주당도 잘하고 다른 데도 잘한다고 그냥 보수가 좀 적절하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장성철 소장이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권성동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권성동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 솔직히 지금 뭐 뒤에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려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거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합리적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핵관 중에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게 권성동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네. 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제가 권성동으로 이거를 하면은요 망한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근데 자정 능력이 없어요 이 당은. 그리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게 권성동이 이 정권의 문을 열었잖아요. 원조 윤핵관이라고 해서. 아, 문도 닫아라. 권성동이 문을 닫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준석, 권성동, 이 지도 체제가 주호영,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그리고 윤재호 권한대행, 그리고 황우여, 한동훈, 다시 권성동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11번째. 했죠. 11번하고 한 명 비대위원장 또 오면 12명째예요. 예. 제가 살면서 이런 정당을 국내나 국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2년 반 동안 12번이 이제 바뀔 거건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냥 권성동이 문 닫고 아. 관짝에 못질하고 그냥 네. 나오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야, 분기를 못 버티네. 평균적으로 보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요. 네. 31개월이니까요. 속보 하나 전해도 되겠습니까? 뭐예요? 자, 지금 교통정리 수사기관 교통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의 내용을 오.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공수처로.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경찰 국수본 그다음에 군 수사본부 있는데 그거 합친 국방부 데가 합친 공조본. 공조본이 있는 네. 거니까 네. 어쨌든 공조본에서 같이 한다고 보면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자,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과 네. 이상민에 대한 사안은 공수처로 이첩을 하고, 음. 예, 그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거는 이제 네. 공수처로 이첩을 해두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아, 검찰이 윤석열 수사를 좀 포기한 거는 아무래도 좀 보기에 대통령과 검찰이 워낙 좀 끈끈하다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담돼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 부담도 있는 것 같고 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라는 의심이 가장 좀 큰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리고 내란 특검 출범하면 다 어디서 있지. 하든 다 맞아. 넘겨야 돼요. 내란 네, 특검에 네. 내란 특검이 언제쯤 출범? 12월 말쯤 뭐 낸다고 그랬었나요? 연말까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구성하는 게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검사들 파견 받아야 되는데 네. 오려고 하는 검사가 있을까? 한 달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뭐 네. 그 기간까지는 이제 수사관 기관들이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또 신병할 거 하면 되는 거고. 네. 네. 다음 대선 때까지 진짜 나라가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음. 탄핵 심판 가지 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가지 그 중간 이런 일도 벌어졌구나라는 얘기도 나올 거고 명태균 황군폰에서는 또 뭐 이제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 나누고 그쵸. 문자 나누고 엄청 나올 나올 건데. 거고 건진법사 또 건진법사 잡혀 체포됐잖아요. 들어갔으니 네. 또 이제 건진과 윤석열은 무슨 관계인가 이거 나올 거고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김건희 여사랑 엄청 친했다는 게 맞아요? 윤석열 만나기- 대통령하고도 예. 전부터도 이미 근데 김건희 그 일단은 천공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 뭐 역술인 이 돌을 튼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먼저 관심이 있어서 아. 먼저 만나고 연락하고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 오빠 같이 나가 같이 만나
이런 형식이 됐던 것 같아요. 건진 법사를 왜 이 시점에 체포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자금 위반 사건이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이거 검찰이 이제 증거를 인제 확보했나 인지를 보죠. 했다고요? 왜 이 시점에? 검찰 주장에 따르면은 네. 무슨 코인 관련 맞아요. 수사를 네. 하다가 네. 거기에서 이상한 자금이 발견돼서 그랬는데 캐비넷 코인을 수사하는데 갑자기 윤사만 정치 자금을 받은 게 나온다? 캐비넷 연 거지 뭐.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2018년이에요 어쨌든 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어디 칠곡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천인가? 영천인가? 영천시장?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TK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명태균 씨의 녹취록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때 2018년에 달성군수 출마자한테 20억 원이 20장 받았다라는 건데 그것도 2018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2022년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국힘의 공천이 곧 당선인 되잖아요. 기존의 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이때는 윤석열과의 커넥션이 있지도 않은 건진인한테 도대체 무슨 뭐를 믿고 이렇게 돈을 뭐 억대를 돈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게 되겠죠. 한두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정영진 앵커님 또 장르만 여의도 나왔으니까 하나 또 풀고 가야 되지 하나 않겠습니까? 풀고 예. 아유, 건진. 네. 마지막 건진과 관련된 네. 에피소드. 이제 건진이 이렇게 대선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영향력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이 건진을 만났어요. 건진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시간 단위별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 거기서 이제 건진이 한동훈을 밀고 한동훈을 상당히 이제 유력한 다음번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논리냐면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과거 역사를 다 살펴보면 무신 정권이 한 번에 끝난 적이 없다.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이 지금 박정희 전두환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번에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해라. 그런 식으로 주위에 많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비유를 무신 정권 했다고요? 무신 정권에 비유했어요. 네. 장림무사 희한하네. 그거하고 그렇지. 맥락이 아. 같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라서 대단히 많은 정치인들과 만났거든요. 네. 이분 또 다이아몬드 폰이 될 겁니다. 핸드폰 황금 팔면 폰이 또. 아니라 아. 다이아몬드 폰. 아 건진폰이 여러 사람 아마 나올 수 이미 있어요. 법사폰이라고 네. 황금폰과 법사폰의 대결이 지금 될 거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하지 말까? 아, 해줘. 왕자 썼잖아요. 예, 왕자. 예, 예. 손바닥에 그걸 왕자 써야 된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게 건진법사라는 얘기가 상당히 아, 유력하게 아 그래요? 소문으로 나 있었죠.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당시에. 만난 그 동네 할머니? 어르신, 예, 할머니가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 자기네들이 그거 모여가지고 그거 작전 짜느라 힘들었대 그렇게 변명하려고 그 너무 유치해 근데. 손가락 지금 뭐 씻었다는 사람들이 장 있는데. 소장님이 저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옛날에 영화 9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네. 나네요. 미지왕이라고. 에? 미지왕이요?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아네라는 미지왕. 영화가 있어요. 폭망한 네. 영화가 있었거든요. 맞아. 미지왕. 그 기억하시죠? 네, 정영진 거. 예. 아무리 탄핵당했다고 그래도 안 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갑자기 손바닥 왕자 쓸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돼. PD님이 나가래요 지금 빨리 지금 문 열고 난리 났어. 그 가라고. 주인공이 그 되게 약간 까불까불한 그런 이미지에 맞습니다. 아 있는데 예.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 정도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영화 네, 얘기는 영화 거지.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김준희 평론가님은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날 오시는 거니까 와요? 조금 아, 더- 해요? 아 그럼요. 다음 그래요? 주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인수위 먹자 과정 그래야 돼? 시절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 좀 아하. 풀고 가도록 한번 아하. 해보겠습니다. 기운 차게. 네. 하나 풀고.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봬요.